자, 이번 시간에는 함수가 발산하는 경우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건데, 지난 시간에 우리 함수가 수렴하는 경우에 대해서 살펴봤죠. 자,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상황과 이번 시간에 살펴볼 상황은 비교해 봤을 때 확실히 대조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비교 포인트를 잘 잡아가면서 공부를 해야 되는데, 자, 자세한 얘기 요 그림 봐가면서 하나씩 시작해 볼게요. 함수의 발산에 대한 얘기 요 그래프 봐가면서 시작합니다. 지금 fx랑 함수의 그래프가 이렇게 띄워져 있는데 그래프의 모양이 좀 낯설죠. 이 함수식을 띄워드릴게요. 우리 수식이 이런 함수의 그래프를 보고 있는 겁니다. 자, 수식도 좀 낯설다고요. 그러면은 우리 수식을 요 절대각기호를 떼내고 한번 다시 적어볼게요. 그러면은 어쩌면 좀 익숙한 함수식이 자 펼쳐질 수도 있거든요. 요 함수에 대해서는 익숙합니까? 자, 우리 이 함수의 그래프 그려보라면 그려볼 수 있어야 되는데 이 함수의 그래프는 y는 x분의 1이라는 우리 잘 알고 있는 유리함수의 그래프가 x축 방향으로 a만큼 평행이동한 게 이 함수의 그래프입니다. 자, 그러니 그래프를 대략적으로 그려보자면 점근선이 x는 a가 되면서 자, 그러면서 이제 요렇게 그래프가 쭉 뻗어나갈 겁니다. 이 함수의 그래프는 대략적으로 그리려면 이래요. 여긴 지금 x축이고 자, y축은 안 그릴게요 지금. 그 상황에서 이 함수의 그래프와 이 함수의 그래프를 비교해보자면 자, 이 함수의 그래프는 이렇게 생겼어요. 두 모양을 비교해보자면 수식 봤을 때 여기는 절대각기호 없고 여기는 있기 때문에 자, 이 함수의 그래프 상에서 x축 아래로 내려온 부분이 x축 위로 접혀 올라가면 그냥 이 함수의 그래프가 되는 겁니다. 자, 요렇게 이 함수의 그래프와 그리고 이 수식에 대한 얘기를 좀 해봤어요. 그러면서 중요한 거는 자, 이 수식에 대해 자꾸 얘기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상황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 상황에 대해서 지금부터 좀 생각을 해 볼게요, 우리. 자, x의 값이 a가 아니면서 a에 한없이 가까워질 때를 생각해 보자는 것이고, 그때 fx의 값이 어떻게 되나 봅시다. 자, 지금 x의 값이 a에 한없이 가까워질 때 이 그래프 참고하면서 함수 fx의 값이 한없이 커지는 거 확인해 줄 수 있죠. 아, 지금 fx의 값이 한없이 커지네요. 그렇다면은 그 상황에서 이 함수 fx를 보고 우리가 이 함수 양의 무한대로 발산한다라는 표현을 사용해 줄 수 있거든요. 자, x의 값이 a라는 상수에 한없이 가까워질 때 어떤 함수의 값이 한없이 커진다면 그 함수를 보고 우리는 양의 무한대로 발산한다라고 해줍니다. x의 값이 a에 한없이 가까워질 때 이 함수 양의 무한대로 발산한다. 자, 라고 해줍니다. 양의 무한대로 발산한다라는 표현을 어떠한 상황에서 사용해 줄 수 있는지 한번 들어봐 두시고 그러면서 우리가 자, 지금 보고 있는 상황을 수식으로는 또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지금 처음 보는 기호가 등장했는데 이 기호에 대해 잠시 소개를 하고 갈게요. 숫자 8을 옆으로 눕혀놓은 것 같은 이 기호 앞으로 이런 기호 자주 올 텐데 무한대라고 읽어주면 돼요. 자, 이 기호가 보이면 앞으로 우리는 무한대라고 불러주면 돼요. 이 기호를. 그러면서 이 기호의 의미를 잠시 짚고 가자면은 이 기호는 숫자가 아니에요. 하나의 수가 아니고 이 값이 한없이 커지는 상태를 나타내는 기호로서 수식을 이렇게 적어 놓잖아요. 자, 그럼 이 수식 통째로가 의미하는 바는 뭐냐? x의 값이 a에 한없이 가까워질 때 자, 이 fx라는 함수는 값이 한없이 커진다는 걸 의미합니다. 요 식 전체가 의미하는 바가 그래요. 그래서 정확히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상황을 자, 수식으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으며 무한대 기호를 사용해서 지금의 상황을 나타내 줄 수 있습니다. 양의 무한대로 함수가 발산하는 상황을 자, 이렇게 나타낼 수 있다는 것이고 그러면서 이 밑줄 친 부분과 의미상 같은 표현이 옆에 또 나와 있어요. 이 표현도 의미는 x의 값이 a에 한없이 가까워질 때 fx의 값이 한없이 커진다는 걸 자, 나타내는 표현이거든요. 자, 둘 다 의미는 같은 표현인데 아마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면서는 이 표현을 더 자주 보게 될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게 여기 뭐가 적혀있다 그래서 x는 a에서 이 함수 극한값이 무한대인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자, 지금 x는 a에서 이 함수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자, 함수가 양의 무한대로 발산하는 상황에서 극한값은 존재하지 않아요. 여기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내용과 좀 비교를 하면서 잠깐 생각을 해보자면 지난 시간에 어떤 상황을 공부했냐? x의 값이 자, 특정 상수에 한없이 가까워질 때 함수의 값이 뭐 예를 들어 알파라는 상수에 한없이 가까워지는 그런 상황을 공부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우리는 이 상수에 이 함수가 수렴한다라고 이 상황을 표현해줬고 이 상수를
해당 지점에서 이 함수의 극한 또는 극한값이라 불러왔죠. 근데 지금은 이때랑 상황이 달라요.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상황은 x의 값이 특정 상수에 한없이 가까워질 때, 자, 함수의 값이 어떠한 상수에 한없이 가까워지나요? 아니죠. 함수의 값이 계속 커져요. 한없이 커져요. 그런 상황을 살펴보고 있고, 이 함수의 값이 어떠한 상수에 한없이 가까워진다라고 할 만한 그 상수가 존재하지 않아요. 자, 그런 상수가 지금 없단 말이에요. 이 함수의 값이 특정 상수에 한없이 가까워지나요? 아니죠. 그래서 이럴 때는요, 즉 함수가 양의 무한대로 발산할 때는 해당 지점에서 이 함수의 극한 또는 극한값에 대해 질문이 들어오면 해당 지점에서 이 함수의 극한값은 없다, 또는 이 해당 지점에서 이 함수의 극한값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대답을 해주면 됩니다. 됐죠? 여기 뭐 적혀있다 그래서 x는 a에서 이 함수의 극한값이 이거다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자, 이렇게 적혀있으면 이 함수가 양의 무한대로 발산한다라고 생각해주면서 이때 이 함수의 극한값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해주면 됩니다.